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독립.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실용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자녀 교육비, 결혼 자금, 손주 용돈까지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온 부모 세대에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노후를 맞이하신 분들도 아직 준비 중이신 분들도 모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론 1부. 현재 상황 파악하기.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현재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뭐 그럭저럭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점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급하지 않으니 나중에 하셔도 좋습니다. 수입 파악하기. 매달 들어오는 돈을 모두 적어보십시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예금, 이자, 그 외 모든 수입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3개월치를 평균 내보면 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80만원, 개인연금 50만원, 예금, 이자 20만원이라면 월 15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것입니다. 지출 파악하기. 다음은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고정 지출부터 적어보십시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의료비, 식비, 교통비 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숨어있는 지출들입니다. 손주 용돈, 경조사비, 약값, 외식비 등 매달 꼭 필요하지 않지만 자주 나가는 돈들도 평균을 내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차액 확인하기.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 플러스라면 일단 안전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라면 지금 당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금을 깨먹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위한 비상금도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언제든 쓸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본론 2부. 지출 줄이기의 실천. 두 번째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뭘 더 아껴 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약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똑똑한 소비입니다. 보험 재점검. 많은 시니어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보험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든 보험, 이미 보장이 중복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나 은행에 가서 현재 가입한 보험들을 쭉 리스트로 뽑아보십시오. 그리고 중복 보장이나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통신비 절감. 요즘 통신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으신다면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거나 알뜰폰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 결합 할인, 시니어 할인 등 받을 수 있는 할인은 다 받으십시오. 통신사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에너지 절약. 전기세, 가스비도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LED 전구로 교체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플러그를 뽑아두십시오. 겨울철 난방은 실내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하고 내복이나 담요를 활용하십시오. 여름철 냉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식비 관리. 식비는 건강과 직결되므로 무작정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똑똑하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시니어 할인 시간대를 활용하십시오. 대부분 오전 시간에 10에서 20% 할인을 해줍니다. 장을 볼 때는 리스트를 만들어 가서 충동 구매를 피하십시오. 또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면 영양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배추, 무, 감자 같은 기본 채소를 잘 활용하면 건강하게 식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합리화. 경조사비도 큰 부담입니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지출은 피해야 합니다. 요즘은 5만 원도 충분히 예의를 갖춘 금액입니다. 관계의 깊이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정도로 기준을 정해두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조의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리해서 먼 곳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론 3부. 수입 늘리기와 자산 활용. 세 번째는 가능한 범위에서 수입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소소한 일자리.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가 많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됩니다.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환경 미화, 급식 보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단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재능 활용. 평생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면 밑반찬 판매, 바느질을 잘하시면 수선일, 글씨를 잘 쓰시면 편지 대필 등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 블로그 마켓이나 중고거래 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택연금 고려.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 70세 부부라면 매달 약 10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계속 받을 수 있고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본인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이해해 줄 것입니다. 예금 재배치. 은행 예금만 가지고 계신다면 이자율을 점검해 보십시오. 요즘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5천만 원까지는 안전하게 분산해서 예치하십시오. 1억이 있다면 5천만 원씩 두 곳에 나눠 넣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복잡한 금융상품이나 투자는 조심하십시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 챙기기. 놓치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월 3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지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 보십시오. 그 외에도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교통카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론 4부. 건강관리로 의료비 줄이기. 네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은 곧 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가장 큰 지출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을 잘 관리하면 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 활용.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만 66세 이상은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 치매 조기검진, 안과 검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건강상담과 기본검사를 해줍니다. 꾸준한 운동. 운동은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거나 가까운 공원을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가 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요즘은 유튜브에 시니어를 위한 운동 영상이 많습니다. 집에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약 관리. 여러 병원에서 중복 처방받는 약은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약사에게 모든 약을 보여주고 상담을 받으면 불필요한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하던 건강기능식품을 재점검하십시오.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비싼 것은 과감히 끊는 것도 방법입니다. 약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히 관리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을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식단을 조절하십시오. 단맛, 짠맛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작은 습관이 큰 병을 예방합니다. 본론 5부.
자녀와의 건강한 경계 만들기. 5번째는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 지원의 기준 정하기. 자녀가 진짜 어려울 때는 도와주되 한도를 정해두십시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녀의 집 구매, 사업 자금, 손주 교육비 등 큰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노후 자금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돈은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야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절과 생일 선물. 명절 용돈, 생일 선물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마음만 받는다는 자녀도 많습니다. 대신 손편지나 함께하는 시간처럼 돈이 들지 않는 선물을 하십시오. 진심은 돈의 액수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손주 양육 경계. 손주를 돌봐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본인의 건강과 경제적 여유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손주 간식비, 장난감, 학원비까지 되는 것은 과합니다. 자녀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으로 돌봐주시면 됩니다. 솔직한 대화.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해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면 자녀도 마음이 편합니다.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독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십시오. 작은 절약이 모여 큰 여유가 됩니다. 셋째, 가능한 범위에서 수입을 늘리십시오. 일이든 자산 활용이든 정부 지원이든 방법은 있습니다. 넷째, 건강을 지키십시오. 건강이 곧 경제력입니다. 다섯째, 자녀와 건강한 경계를 만드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독립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적일 때 자녀도 자유롭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당신의 인생이고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품위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